몇 페이지를 펴냐면 56페이지 전 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명제야. 그 다음 페이지인 거죠. 그럼 크게 보면 명제 안에는 1번이 명제와 조건이고, 크게 흐름만 볼게. 두 번째가 명제가 P에서 Q 두 개의 명제가 이제 되는 경우. 세 번째가 그 명제 중에서 모두 있는 어떤을 포함하는 경우. 네 번째가 그 명제 두 개 사이가 거꾸로 되는 경우. 그게 이제 역과 대우야.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P에서 Q이다가 됐을 때 그게 참이라는 가정을 해서 부르는 건 뭐라고 그러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불러. 그래서 거기다 설명을 해줄 거고. 그다음에 이 명제 쪽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뭘 하냐면 명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명제 증명이야.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응용이 뭐가 있냐면 절대 공식이 있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명제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명제 P라는 게 있어. 소문자를 표현하는데 그럼 이 명제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x-2는 4이다라는 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x가 얼마면 6이면은 이거 참이 되겠지. 6이 아니면 거짓이 되겠지. 앞에서 집합을 얘기할 때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보든 전에 그 조건이 맞는 놈을 원소를 해보면 어느 누구든 똑같은 답이 나와야지만 집합이라고 했잖아. 유사한 개념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참이다 거짓이다가 어느 누구든 똑같이 나와야 돼. x가 6이면 참, 6이 아니면 거짓이더라고 100명한테 물어봐 똑같이 나오면 그게 바로 뭐거든요? 조건이.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명제참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따라 배우는 게 이제 명제가 돼요. 이건 이제 명제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 이제 명제가 두 개가 붙였어. 무슨 소리냐? P이면 Q이다. 제일 만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짐승이 있어. 혹은 뭐 짐승 말고 동물 있어. 그럼 이게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사람이다 라는 명제가 하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참이라는 가정에 추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동물인 거야. 이게 참이라는 상태에서 서로 참이라는 상태에서 두 명제가 만났을 때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명제끼리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약간 논리력 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자 말로 한번 보자. 그냥 우리 한글로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면 동물일까? 맞아. 모든 사람은 다 동물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관계가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동물이고 그 안에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어디 포함되냐? 동물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이면 동물이다를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우리 뭐가 이미 들어가 있냐면 이 명기란 논리가 사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참이다라는 거야. P라는 명제랑 Q라는 명제가 있는데 P라는 명제이면 무조건 Q라는 명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참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P, 명제 P를 만족하는 놈들 쭉 모아놓은 거를 집합 P라고 표현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그래. 왜 진리집합이냐? 이 조건, 이 명제에 만족시키는 진리, 참이 되게 하는 진리가 되게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집합이라서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Q라는 명제를 만족시키는 것들만 쭉 모아놓은 걸 뭐냐면 집합 P라고 표현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참이 돼야 돼. 참이 되면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벤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 세 개가 똑같은 얘기야. 그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두 명제의 관계예요. 이 관계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두 개를 막 순수로 바꿔볼 거야. P이면 Q이다 해서 두 개를 바꿔봤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0이라고 하고 부정을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집합에서는 여집합을 썼잖아. 명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not이라는 표현을 써. not P, not Q. 이거는 두 개 다 부정이라고 해서 2라고 표현하고
부정한 놈을 뒤집거나 아니면 뒤집은 놈을 부정하거나. 즉 부정하고 뒤집거나 아니면 뒤집은 놈 부정.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한다. 재밌는 거 뭐냐면 역 2보다는 이 대우가 되게 재밌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거대로라면은 자, not Q는 뭐냐면 동물이 아닌 거야. 그러면 P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이 아니겠네. 분명히 여기서는 사람이면 동물이다가 말했었어. 참이었다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대우를 봤더니만 동물이 아니야. 그럼 여기 어딘가 이런 존재야. 당연히 사람은 될 수가 없겠지.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참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랑 대우는 항상 같이 가. 얘가 참이면 얘도 참. 반대로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잖아? 그럼 얘도 거짓이 되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되고 얘랑 얘는 동격이야. 이 벤델그래프에서 증명이 되지. 이걸 왜 배우냐? 가끔은 이걸 증명하기 어려운데 이걸 증명이 쉬울 때가 있어. 어쩔 때는 이걸 증명이 어려운데 이걸 증명이 쉬울 때가 있어. 둘 중에 하나는 증명하는데 왜? 얘랑 얘는 동격이기 때문에 증명이 된다.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여기가 원래 명제가 있고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여기 있고 이가 있고 대우가 있는데 얘네끼리는 대우가 되니까 동격이야. 얘도 한번 볼까? 얘 뒤집어. 마이너스 Q에서 마이너스 P. 그걸 다시 부정하면 QP 되지. 그럼 여기끼리도 또 뭐가 되냐면 대우가 돼.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얘끼리는 상관이 없어. 얘가 참이라고 얘가 그거 참이 되지는 않는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항상 참이, 그러니까 항상 얘가 참이면 얘가 참,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대우끼리만 똑같아. 참이다 거짓이다가 똑같은 거. 참이 된다 거짓이 된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 놈이 참이면 한 놈이 똑같이 참이 된다는 거지. 대우끼리. 그렇지만 이랑 역 사이, 그러니까 얘랑은 전혀 상관없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동물인데 역을 한번 볼까? 동물이면 사람일까? 여기 있는 거 맞아. 여기 있는 동물은 사람이 맞아. 근데 여기 있는 동물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개가 있어. 개는 동물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참이라 얘기할 수가 없다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한번 설명해볼게요. 그럼 이거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이제 아까 얘기한 제일 깊은 6번째 증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증명 어떻게 하냐? 얘를 문제에서 이거 증명하래. 근데 아무리 해도 머리가 굴려도 안 나와. 그럼 그다음 생각해봐야 하는가? 얘랑 증명해보는 거야. 그럴 때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3단은 뭐 있잖아요. A면 뭐 B고 B면 C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먼저 A면 B다가 있어. A가 참이면 B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 그럼 얘가 거짓이라고 해보는 거. 대우 같은 방법을 쓰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거짓인데 앞에 거를 참으로 해봤더니 증명이 안 돼. 즉 거짓이면 거짓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참이면 참이다라는 게 증명이 돼. 이거는 문제를 풀고 정확히 할 수가 있어. 개념성을 믿겠다. 어쨌든 간에 이인원포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귀류법이라고 그래.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다인데 이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보고 가만히 보는 거야. 그래서 증명하는 게 귀류법. 그 다음에 원래 명제랑 대우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하면 이 방법을 쓰면은 증명하기 좀 쉬워. 그래서 그 예제로 절대 부인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되는 거야? 자, 3이 2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
3이 2보다 왜 클까? 증명을 하고 있어. 그럼 갑자기 혼동해지는 거야.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3에서 2를 빼봐. 그랬더니 1이 나온 거야. 맞지? 이건 수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잖아. 근데 1은 당연히 0보다 커. 3 빼기 2가 0보다 크네? 그러면 양쪽에 2를 더해주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느냐? 3을 2라고 나눠봐봐. 그러면 2분의 3인데 2분의 3은 1보다 크지? 3 나누기 2가 즉 2분의 3이 1보다 크게 양쪽 2를 곱해주면 3이 2보다 크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절대분기심을 이상 얘기를 하자면 그건 뭐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7과에 있는 절대분기심인 거야. 어쨌든 이건 뭐냐면 명제를 통해서 증명의 한 예제가 되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명제가 있고 두 개의 명제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그건 끝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디테일에 한번 들어가 보자. 오늘 쌤의 목표는 나중에 절대분식 중에 가보면은 좀 나중에 많이 써본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금요일 수업을 할 거고 그 전에 6장까지는 최대한 끝내도록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몇 페이지 펴냐? 일단 56페이지 펴보자. 그래서 명제 쭉 한번 지나가 볼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은 명제를 한다. 이해됐지? 이해 안 되는 것을 설명해. 명제의 부정 아니다. not 가지고 앞에 이렇게 물결 하나 붙이면 그게 not이야. not이. 그다음에 조건 참 거짓을 어떤 조건에 따라 되냐?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하고. 진리집합은 그 명제가 참이 되게 한 놈들만 모은 바로 뭐거든요?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58번. 조건의 부정. 이건 뭐냐면 그냥 앞에서 얘기했다 부정이야. 그래서 명제가 P가 있어. 이거 부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돼. 집합을 표현하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이거였잖아. 그럼 이거 부정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집합끼리 명제끼리 만약에 이렇게 있어. P랑 Q랑 있는데 얘가 이 명제 혹은 이 명제인 거야. 근데 이거를 집합을 표현하면은 참이 놈들고 뭐 하면 또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되겠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60페이지 문제를 한번 쭉 한번 풀어보자. 지금은 새로운 명제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익숙하게 만드는 게 여기 목표야. 보자. 59페이지. 60페이지. 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소수는 홀수이다. 맞아, 틀려? 아주 잘 나온 거야. 얘 때문에. 어쨌든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겠지. 그래서 명제는 맞아. 다만 거짓이 명제가 되겠지. 명제의 기준은 뭐다? 거짓이든 참이든 일관되게 나와야 돼. 그게 명제. 근데 일관되게 거짓이면 거짓이 명제. 일관되게 참이면 참이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일관되게 얘 때문에 거짓이 명제가 되기 때문에 거짓이 명제가 되는 거야. 어쨌든 명제는 맞고 거짓. 자, 2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합은 늘 180도 맞지? 누구나 해도 똑같은 결과 나오니까 명제고 결과는 참이니까 참이 명제가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가 얘는 인수분해 보면 마이너스 9 그리고 그리면 대략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니까 R을 이렇게 되어있네.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참이고 어떤 부분은 거짓이고. 그래서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무조건 참이다 무조건 거짓이다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명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6의 배수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이건 무조건 3의 배수가 돼. 맞지? 6도 3의 배수, 10도 3의 배수 다 3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돼. 그러니까 참 거짓하고 명제가 헷갈리면 안 돼. 명제는 참이 된 거짓은 일관되게 나오려 하면 명제. 그 중에서 일관되게 참이냐 거짓이냐가 있다 보면 돼. 다음 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Q는 이렇게 돼 있어.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이게 다른 문제를 바꾸자. 우리가 기존에 했던 문제를 바꾼다는 뭐냐면 이거 해당되지 않는 놈 구하시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 구하면 되겠냐?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x가 아니라도 작거나 같고 x는 4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바로 P의 외집합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not P 또는 혹은 or Q. 제일 쉬운 거 뭐냐면 이거는 우리 그 전에 집합을 해도 유리하니까 집합 바꿔버리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P의 여집합 Q 이걸 구한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도 익숙해. 그럼 볼까? P의 여집합 얘는 이게 P Q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합집합시키면 찾아보자. 자, 1, 4 그다음에 3 그다음에 5 동질되는 놈은 이렇게 되니까 x는 1보다 작다. 혹은 x는 5보다 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답을 구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되지? 합집합. 합집합이다. 쏠쏠쏠.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면 3 여기는 4. 그다음에 P 그리고 낮추니까 결국 P and Q의 여집합 해서 N 시키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다만 명제의 개념으로 명제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없어. 그 다음에 62페이지 한번 보자. 이제 두 개의 명제가 만났어. P이면 Q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니?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이게 P라는 명제고 x 더하기 3은 4다. 이게 Q라는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x가 1이면 그랬더니 4가 되고 맞는 거야. 그럼 두 개의 명제 관계에서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주는 거야. 그럼 참 거짓은 어떻게 되냐? 아까 설명했듯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이면 동물이다. P가 Q 안에 포함되는 것. 즉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는 그걸 만족하는 질집합과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건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문장 풀어보자. 63페이지.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식을 써면 되게 쉬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게 이제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은 이제 63페이지 3번에서 할 거야. 다음에 참고지 판별하시고 x가 3의 양의 배수 뭐뭐이면 했을 때 뭐뭐이면까지가 여기고 뭐뭐이다가 여기가 돼요. 한번 보자고.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3의 배수가 3, 6, 9, 12 이렇게 되고 6의 양의 배수래. 그러면 6, 12, 18 이렇게 되고 그럼 딱 봤더니 이게 P가 되고 이게 Q가 되는데 진리집합 관계를 봤더니만 누가 안에 들어가냐면 Q가 안에 들어가고 P가 안에 들어가고 그럼 P가 바뀌어. 그러면 Q랑 P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Q가 안에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참이 되는 거야. 열린 방향으로 가면 참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냐면 P임의 Q이다가 됐으니까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6, 12는 참이야. 3, 9는 거짓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거짓이다 기준이 뭐냐면 모든 게 다 만족하면 참. 하나라도 아니면 거짓이 돼. 밝게 얘기하면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얘가 참이 되는 거야. 근데 한 놈이라도 여기서 벗어난 놈. 그래서 만약에 P, Q가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어. 얘가 P고 얘가 Q야. 그럼 한 놈을 벗어남을 쓰면 참이 안 된다. 2번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면 이게 P야.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돼요. 자, 이걸 풀어보니까 x는 1 아니면 2야. 그러면 벤다금을 펼쳐보면 x는 1, 2 여기서는 자연수로 본다면 1, 2, 3까지 되겠네. 그렇지? 어쨌든 얘를 포함하고 있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참이 돼.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요령은 P, Q에서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과 진리집합 본다면 포함되느냐 안 되냐 그 문제입니다. 부분집합이잖아요. 그 문제를 간단히 볼 수 있어. 그럼 3번 x, y가 무리수이면 x, y가 무리수면 그러면 x 더하기 y도 무리수냐. 자 이제부터 약간 어려워졌어. x, y가 무리수인 케이스는 뭐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 x가 루트 2고 y가 루트 3이 돼요. 그렇죠? 무리수끼리 쭉 있는 게 바로 뭐냐면 p가 돼요. q는 더해서 무리수가 되는 거야. 무리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무리수 맞지? 무리수끼리 더해서 잠깐만 이런 경우가 있겠다.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y는 어때? 무리수가 아니지. 이런 경우를 찾아내야 돼. 한 가지를 안 되는 놈이 있으면 결국 이게 안 돼. 따라서 참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4번 거짓인 명제 발견.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집합 각각 P,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두 집합 라지 P, Q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명제 납 P가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죠. 자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이 문제를 다른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되게 쉬운 거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납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돼. 그러면 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참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걸 어떻게? 만족하지 않는 놈을 찾아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워져. 그럼 보면 Q 대
자, 그럼 P의 여집합을 봤더니 뭐가 있냐면 4, 6, 4, 5, 6, 8, 10이 있어. 이놈 중에서 Q에 속하지 않는 놈을 찾으면 되는 거야. Q에 봤더니 이렇게 쓰면 속하지 않는 놈 뭐가 있냐면 6이랑 10이. 참이란 놈부터 출발해가지고 안 되는 놈 골라내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영재 이게 참이래. 이게 참이란 이게 나오자마자 딱 바로 진리집합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이게 참이래. 자, 그러면 된다를 가보자. P의 여집합이 Q. 그러면 이게 P 여집합이면 나머지가 다 P가 되겠지?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보자. 1번. P가 Q에 포함되냐는 거야. P는 이걸 제외한 전부 다야. 이게 Q 안에 포함돼. 이 부분은 P의 여집합을 이렇게 표현해볼까? 이 P가 여집합이야. P야. 그러니까 P 중에서 Q에 포함되는 이쪽에 있는 놈들은 포함되는 거 맞아. 근데 나머지들은 포함돼 안 돼? 안 되지? 한 놈을 일로 생기면 안 되는 거. 그래서 1번은 항상 옳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 다음 2번. 그럼 Q랑 P 관계해볼까? 그럼 Q가 P 안에 포함되느냐? 다 괜찮은데 웬만하면 다 포함이야. 근데 어디? 이놈이 안 돼. Q 중에서 이놈은 P에 포함이 안 되니까 항상 옳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 3번. 이놈이 P고 이놈이 Q인데 교집합을 봤더니 이 부분에 겹쳐져. 맞지? 그에 따라서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4번. P랑 Q의 합집합. 색깔 있는 놈이랑 Q를 합쳤더니 빈공간이 없지? Q는 이거고 P는 여기가 있어. 다 합치면 전체가 되겠지? 그래서 U 전체가 4번 맞아. P랑 Q는 같을 수가 없지? 이 분석을 했을 때. 따라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 두 조건 PQ가 있는데 P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 사실 앞에서 풀었던 문제야. 근데 그거를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한 거야. 자, 이거를 라지 P라고 될 거고 이거를 라지 Q라고 될 거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 앞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얘가 이렇게 되면 참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림상으로.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고 그 다음에 4가 a 플러스 1보다 크면 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이거 있지. 경계. 일단 그럼 갖다가 놓자. 그럼 얘가 여기로 가. 그렇더라도 어때? 얘 안 그래도 없는데 얘는 가지고 있으니까 더 포함을 더 하겠지? 그 얘는 괜찮아. 여기서 갖다 붙으면 4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도 A 더하기 1 안쪽에 있는 놈인데 안쪽에 있는 놈은 근데 Q란 놈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오른쪽에 하나 더 4까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동시되면 되니까 풀어주면 A는 1보다 크고 얘는 3보다 작으니까 동시에 되는 거는 앞에서 했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일은 뭐다? 이게 있으면 의사원에서 부분집합의 대동만 해주면 돼.
다음에 2번. 이거 이제 약간 꼬아놨어. 근데 어차피 이 문제는 똑같은 내용이야. 두 조건 t가 q가 에서 나 p이면 q에다가 참이 대독하는 거야. 그러면 진리집합을 바꿔주자고.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괜히 여집합하고 헷갈리면 여기 그냥 아예 p 여집합 그려보죠. 이거 부정시키면은 O라는 n도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를 수익선상에서 표시하면은 동시에 되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이게 되지.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게 얘가 이 안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a-1이 -3보다 작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 a 더하기 6이 3보다 크면 되는 거야. 다만 변개하는 거죠. 자, 일단 같다고 놓자. 같다고 놓으면 얘는 -3까지 포함인데 얘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포함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어떻게 되면 같으면 안 돼. 이거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지 그러면 얘를 포함할 수가 있어. 얘는 뭘까? AW 여기 왔어. 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얘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더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풀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동시에 되는 거는 그 다음에 66페이지. 자, 모든 어떤 이었어 이거는 국어야, 국어. 예를 들어 볼게. 모든 x에서 p라는 건 뭐냐면 p를 만족하는 놈이 모든 x, 그러니까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p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p라는 놈을 만족하는 놈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모든이라는 건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진리집합 만족하는 놈이 하나도 빠졌어. 그러면 이게 참이 안 되는 거야. 왜?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라도 있으면 돼. 즉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되는 거야. 그걸 닮아를 표현하는 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부정. 되게 간단해. 모든 x에 대해 p다 다 부정하면 돼. 모두는 부정하면 어떤.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를 부정하면 p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 부정한 방법 어떤은 모두를 바꾸고 p다를 p가 아니다 표현하면 돼. 간단해. 자, 이제 문제 보자. 67페이지 7번.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참인지 것인지 물었죠. 자, 일단 이걸 풀기 위해서 넘어가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뭐냐면 -2, -0, 1, 2야. 자, 여기 있는 -2, -0, 1, 2 모든, 여기서 모두는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놈 중에서 3보다 다 작아? 모든 놈이 다 3보다 작네. 그럼 얘는 참인 거야. 그렇지? 자, 2번. 어떤 x에 대해서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거 만족한 놈이 있으면 돼. 자, 볼까? -2, -0, 1, 2. -2보다 더 작은 놈이 있어 없어? 2보다 큰 놈이 있어 없어? 한 놈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거짓이 돼. 이건 어떤 x에 대해서 넘어오면 풀어주면 이거 만족한 한 놈이라 했으면 돼. 자, -1보다 작은 놈이 있어 없어? -2 있지? 그리고 볼 필요도 없어. 한 놈이라도 있으면 돼. 어떤 x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모든 x라고 그러면 틀리겠지. 거짓이 되겠지.
근데 어떤 x라서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x가 0이거나 1이거나 2면 돼. 0에도 같고 1에도 같고. 근데 마이너스 되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중에서 0, 1, 1은 만족하는데 마이너스를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이다. 자, 그다음에 68페이지 명제의 역과 대우. 자, 68페이지 1번을 보면은 앞에 3이 있었었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우끼리 서로 찬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3단 문법. P면 Q이고 Q면 R이다. 모두 참이면 이거 무슨 말이냐? P면 Q다가 참이면 지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Q면 R이다면 지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이거 벤다이어를 표시하면 P, Q, R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P이면 R의 공유집합이 이렇게 되겠지. 역으로 얘기하면 P이면 R 이게 바로 3단. 그래서 무조건 3단 논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진리집합을 통해서 부분집합 관계를 통해서 얘가 증명이 돼요. 자, 그럼 70페이지 8번. 다음 명제의 역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찬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보자. 일단 역을 한번 보자. 역은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가 이거이면 이게 역이고 대우는 부정은 다 바꿉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뭘 구하냐면 그걸 찬 것을 판별하자. x, y는 실수라는 힌트만 있어. 자, 합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1보다 크거나 y가 1보다 크거나 나타낸다는 거지. 이런 경우죠. 한 놈이라도 아닌 놈 찾으면 됩니다. 0이 2보다 크거나 왔네. 근데 여기 만족해 안 해. 여기는 거짓이고 여기는 참이니까 엔드 시키면 거짓이 되는 거야. 얘는 거짓이 된다. 여기서 볼게.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아.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y가 1보다 작거냐는 거지. 자, 한번 볼까?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은 이게 틀린 걸 한번 하나로 찾아보자고. 그래서 아까처럼 0, 2 안 될 만큼 마이너스 1, 1 한번 해보자. 그러면 더하면 0이 되니까 1도 작네. 봤더니 둘 중에 하나라도 1만 작으면 돼. 네. 근데 이거 좀 애매하지.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이것 때문에 대우가 필요한 거야. 왜? 얘를 증명하니 뭘 증명하든 얘를 증명하는데 왜? 원래 명제랑 대우는 똑같기 때문에. 얘랑 볼까? 둘 다 1보다 커는 것 같아. 더하면 당연히 2보다 커졌겠지? 3이니까 얘도 3. 착시죠. 얘보다 역시 진 거야. 그래서 대우 명제를 쓰는 거야. 근데 역은 확실히 아는 게 더 보이는 거죠. 자, 2번. 여기까지만 해보자. 3, 4번은 따로 해보면 되고. 자, 역은 이렇게 되는 거고, 배우는 부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얘가 역, 얘가 역을 한번 보자. x가 1이 아니구나.
y가 2가 아니면 x, y는 2가 아니래. 그럼 반대까지 해볼까? 그래서 2분의 1과 4가 있어. 분명히 다 맞죠? 근데 곱했더니 2가 된 거야. 틀렸지? 그러니까 거짓. 한 놈이라도 아닌 놈 나왔기 때문에 거짓이다. 얘는 x1, y2야. 그러면 x, y는 당연히 2지? 얘가 참이 돼. 그러면 얘 증명할 필요 없어. 얘는 자연스럽게 참이 돼. 근데 얘 증명할 거. x, y가 2가 아닌 놈을 막 케이스 찾았는데 이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즉 둘 다 1, 2가 되는 거. 하여튼 그런 거 찾아봐. 이거 되게 케이스가 애매하거든. 얘는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데 얘는 풀이기만 헷갈려. 그래서 일단 뭐를 한다? 대우를 통해서 원래 문제를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그 용도 때문에 대우를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3분 4분 나중에 한번 해봐. 그 다음에 71페이지 9번. 불실수 xy에 대해서 명제가 뭐냐면 이게 참이래.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이 문제 x가 y가 3보다 큰 게 경우가 너무 많아. 그 경우가 가까이 돼서 이걸 하기에는 a를 찾기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대우가 있거든. 얘를 부정해. 그러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y는 1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합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어떻게 되냐면 a가 2. 일단 2가 되면 얘 만족하지. 그 다음에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냐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합이 3보다 작거나. 만약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서 3이 됐어. 그럼 더하면 4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a가 2거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이거 만족한 h의 값은 2가 되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거의 불가능해 풀기가. 근데 배우를 쓰면 쉽게 보여요. 자, 3단 6번. P이면 Q이고 나다르면 나 P다. 가 아니 Q다. 가 참일 때 실수 H대 값을 것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그럼 얘는 나랑 낮기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 대우는 똑같다고. 최대한 낮이 없는 거 쓰는 거.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 Q, R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P면 R인가? 그렇지? 이렇게. 나다리면 나피다. 이건 잘 몰라. 근데 대우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렇게 되네. P면 R이 되고 맞네. 자, 세 번째 나피면 나피다. 그러면 R이면 P다. R이면 P 항상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 나큐이면 나피다. 대우를 하면 P이면 Q이다. P면 Q도 맞네. 참. 그 다음에 Q이면 나다리다. 그럼 R이면 나Q이다. 자, R이면 이놈은 나Q니까 이 반대쪽에 이쪽에 있는 거네. 어떤 놈은 R이면 Q, 나Q의 속각이다 하지만 이 부분 여기 있는 놈들은 아니지. 그러니까 늘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X가 돼. 대우를 잘 활용하면 쉽게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지금 시간이 15분 남았거든. 그러면 75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하자. 이 쌤이 남는 시간 동안에는 성미한테 설명해 줬는데 전 얘기하려니까 그 위부분 적고 있잖아. 개념 같은 설명을 해줄게.